가우스 기호인데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를 가우스 x로 나타낸답니다. 이게 기호예요. 수학적 기호. 이건 여기 이 문제에서 만든 게 아니고 원래 있는 기호입니다. 예를 들어 가우스 2.4 2.4를 넘지 않는, 크지 않은 혹은 넘지 않는 뭐 이런 표현은 여러 개 표현되는데, 크지 않다 말은 작거나 같다는 뜻이죠. 그럼 결국은 2.4 이하의 최대 정수값을 찾는 거예요. 답은 2입니다. 그럼 가우스 2 이하의 최대 정수 2, 가우스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4 이하의 최대 정수는 마이너스 2가 아니고 마이너스 3입니다.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럼 만약 가우스 x가 1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 x는 얼마일까요? 가우스 x가 1 나오려면 1과 2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를 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본과 같이 저 정수 x가 1이 돼도 네, 답은 1이 나옵니다. 근데 1보다 크면서 2보다 작은 소수 1. 얼마 되는 숫자들은 전부 다 가우스 기호를 붙이면 1이 나오겠죠. 단 2가 되는 순간부터는 네, 가우스 기호를 붙이면 답이 2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숫자가 네, 가우스 x가 1을 만족하는 숫자라, 다음 가우스 x가 1을 만족하는 x값 혹은 범위를 구하시오 그러면 x는 1 이상 2 미만 이렇게 돼요. 가우스는 정수 한 칸 단위로 보통 답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느낌입니다. 네,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뭐야 이게? 이게 어떤 적당한 숫자가 주어지면, 얘가 어떤 적당한 숫자가 주어진다면 아까처럼 1 그러면 안에 들어있는 3분의 x 플러스 2가 1보다 커놨고 2보다 작네. 그래서 이제 부등식을 풀면 되겠죠. 근데 이게 얼마인지를 모르겠어요. 범위를 못 잡겠죠. 또 여기는 x가 있고 또 여기는 가우스 x가 있고 뭐 2가 뭐 어떻게 가우스 x끼리 동량 처리가 되나? 동량 처리 안 됩니다. 모아서 뭐 계산할 거나 가우스 뭐 x 더하기 1 가우스 뭐 x 마이너스 3 뭐 둘을 더해서 가우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걸 뭐 동량처럼 묶이기도 좀 쉽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인데, 이게 본질이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아까 뭐 범위를 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가우스의 본질이 중요한데 가우스 기호가 붙어요. 이 수가 뭐든 간에 가우스 기호가 붙죠? 그럼 이 답은 정수라는 겁니다.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정수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본질이에요. 그래서요, 여기 우변에 x를 남기고 다 좌변으로 넘긴다고 칩시다. 그럼 가우스 3분의 x 플러스 2 플러스 가우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써놓고 나면 이건 가우스가 붙었죠? 이거 답이 정수란 뜻이에요. 이것도 가우스가 붙었네요? 답이 정수란 뜻이에요. 빼기 얘도 정수죠? 그럼 정수와 정수를 더하면 정수가 되고 정수에서 2를 빼도 정수입니다. 결론은 x가 정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x 자체가 정수라는 거죠. 그럼 x 자체가 정수이면 x와 가우스 x는 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정수에 가우스를 붙여도 어차피 그 답이 정수라고 잠깐 예를 들어 설명했으니까. 그리고 나니까 얘네들이 지워지네. 그러면 같은 값이잖아요. 얘만 남아요. 가우스 3분의 x 플러스 2는 2. 값이 나왔네요. 그럼 범위를 구할 수 있죠. 3분의 x 플러스 2라는 값의 범위는 2보다 커 나왔고 3보다 작을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이거? 괜찮아요? 양변에 3을 곱하죠? 6 x 플러스 2 9 양변에 2를 뺍니다. 4 x 7 여기 안에 들어있는 정수, 아까 말했잖아요. x는 정수였다고. 이 안에 들어있는 x 정수 4 정수 5
정수유. 그들의 합을 계산하시오. 15가 정답입니다. 이런 느낌의 문제는 많습니다.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여기까지는 잘 나오고요. 그 뒤가 좀 달라지는데 여기는 X 이값 1을 해로 갖는다라는 문제도 있고 또 어떤 문제는 중근을 갖는다라는 문제도 있고 어떤 문제는 완전 제곱식이다. 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사실 위에는 이 문제보다 밑에는 이 유형들이 훨씬 더 시험에 잘 나오고 중요하긴 한데 지금 선생님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내용을 읽어보시면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뭐가 성립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만 읽어보면 마치 무슨 느낌이 들죠? 그치, 항등식이에요. K에 대한 항등식. 실수 K에 대한 항등식의 느낌이 심하게 납니다. 근데 X는 1을 해를 갖는다. 그럼 보통 우리가 해를 가지면 주로 대입을 하잖아요? 그럼 이건 항등식을 풀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대입을 해야 되는 건지 사실 이 문제는 크게 차이가 없긴 해요. 대입을 먼저 해도 되고 항등식을 먼저 풀어도 되고. 근데 보통은 해를 알면 대입하면 식이 좀 단순해지기 때문에 대입하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항등식을 푸시는 겁니다. 1번 일단 X의 1을 먼저 대입해 봅시다. 그럼 K 플러스 P 플러스 분배하면 KQ 플러스 Q 0. 두 번째, 이제는 K에 대한 항등식을 푸는 거예요. 그럼 K가 있는 거 없는 거 모아야 되죠? K가 있는 것 1 플러스 Q K가 없는 것 P 플러스 Q 0. 그럼 K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이 식이 늘 성립하려면 얘가 0 얘가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K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항상 참이 될 테니까. 따라서 Q값은 마이너스 1. Q값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넘기면 P값은 1. PQ의 곱을 계산하시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숫자가 여기에 맞춰져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풀이는 안 할 텐데 뭐 계산을 하진 않아요. 일단 개념만 설명드릴게요. 문제 D가 여기가 바뀌어요. 이렇게 안 나오고 K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도록 이런 말이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아까는 뭐 K에 대한 항등식을 먼저 정리해놓고 나중에 1을 대입해도 되겠지만 1을 대입하면 그만큼 식이 단순해지기 때문에 1을 먼저 대입해놓고 K에 대한 항등식을 풉시다 했었죠. 순서가 상관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는 순서가 상관이 있습니다.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을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이걸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정리하겠다고 이 식을 K로 정리하게 되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은 온데간데 없어지죠. 그러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온데간데 없어지기 때문에 중근을 적용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중근을 먼저 적용을 해놓고 2차 방정식이 무너지기 전에 중근을 먼저 적용해놓고 그 중근식에서 나타나는 K에 대한 식을 항등식으로 묶는 겁니다. 근데 보통 중근을 갖는다. 이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중근을 갖는다. 그 2차 식이 제곱식이다. 이런 뜻이었죠. 그 느낌은 판별식이 0이 된다로 문제를 접근했었죠. 판별식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B제곱 마이너스 IC가 0이 되는 값을 통해서 풀이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첫 번째로 먼저 풀고 나서 두 번째 이 판별식을 풀다 보면 이 판별식 식 안에 아마 K에 대한 관계식이 나올 거예요. 그때 K가 있는 것과 K가 없는 것을 모은 다음에 이거 0, 이거 0 이렇게 처리하는 형태로 가야 될 겁니다. 얘는 0이 아닌 세 실수 A, B, C에 대하여 허수 알파가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랍니다. 이 식을 만족하는 2차 방정식이래요. 그러면 허수 알파가 근이면 알파 봐도 나머지 한 근이겠죠. 왜냐면 이 개수가 실수로 구성되어 있을 때 한 근이 복소수이면 나머지 한 근도 켤레 복소수로 갖는다라고 설명드렸기 때문에 한 근이 알파면 나머지 한 근은 거의 켤레인 알파 바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1번은 뭐냐면 여기 위에는 이 내용이 성립한다는 뜻은 알파를 식에다 대입하게 되면 A 곱하기 알파의 제곱 플러스 B 곱하기 알파 플러스 1은 0이라는
요게 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이라는 게 원래 해라는 게 그런 의미잖아요. 관계식에 대입했을 때, 그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 식이 참이 되면 해가 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말이죠. 당연한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문제를 풀려면 이 말이 중요해요. 어떤 수를 혹은 어떤 문자를 어떤 값을 방정식에 대입했더니 그 식이 참이 돼. 그럼 걔가 해야. 근데 지금 얘네가 해기 때문에 대입하면 당연히 이게 참이 되겠죠. 물론 알파 바도 참이 될 겁니다. 지금은 어차피 알파바는 알파가 적용이 되면 알파바도 적용이 되는 거라 잠깐 생각했다면, 그럼 1번은 저렇게 가운데 보니까 일차항 계수가 U랑 부가 반대죠. 저런 방정식은 도대체 무엇을 해로 갔습니까? 걔를 알파나 알파바를 통해서 나타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식을 우리 fx라고 합시다. a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1라는 이 식을 fx를 뒀을 때 여기 x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를 한번 대입해봐요. 그럼 마이너스 알파를 제곱하면 플러스 알파 제곱이 되니까 a 알파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b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C가 되죠. 요거 정리해보니까 a 알파의 제곱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C가 돼서 위에 있었죠? 이게 뭐가 됩니까? 0이 되네요. 뭘 뜻하는 거죠? 여기는 fx 관계식에다가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했더니 이 관계식이 0이 된다? 네, 이게 방정식 해가 된다 뜻이에요. 이 식을 참으로 만드는, 이 관계식을 참으로 만드는 x값 하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알파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지금 복소형, 이게 허수라고 돼 있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복소수기 때문에 얘가 이 복소수가 해가 되면 이 복소수의 켤레도 해가 되죠. 근데 부호 같은 거는 켤레를 취해도 어차피 부호는 앞에 흔히 말하는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다고 보면 되고, 마이너스 1은 실수값이라 켤레를 취해도 어차피 근데 켤레가 필요 없죠. 얘는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가도 된다 뜻이에요. 이거 바깥으로 마이너스가 나가면 이렇게 되겠네요. 밑에 거는 이 식을 gx라고 합시다. gx가 c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 근데 여기다 뭘 대입하냐면 알파분의 1을 대입해요. 그럼 c 알파 제곱분의 1 더하기 b 알파분의 1 더하기 a가 되고, 이거를 알파 제곱으로 통분합니다. 그럼 얘는 분모 알파 제곱이니까 그냥 분자만 쓰면 되고, 얘는 알파를 곱해서 올려야 되니까 b 알파가 되고, 얘는 분모에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였는데 알파 제곱 곱하면 a 알파의 제곱이 되죠. 어디 있죠? 얘랑 똑같잖아요. 거꾸로 쓴 거죠. 얘 다시 0이 됩니다. 그러면 g, x는 0을 만족하는 x값 중에 알파분의 1이 있다는 뜻은 얘가 근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나머지 한 거는 여기에 켤레를 취한 것. 근데 여기다 켤레를 취하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켤레. 근데 실수에는 켤레를 취해도 어차피 의미가 없죠? 그럼 결국 밑에 있는 알파에만 켤레가 취해졌을 테니까 이렇게 써질 겁니다. 알파분의 1이 근이면 알파 바분의 1도 근이 된다. 되셨나요? 자, 여기서 이제 이거는 다 이제 설명이 됐다면 이제 마무리해 드릴게요. 자, 만약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0 이렇게 됐어요. 이 2차 방정식의 ABC가 모두 실수입니다. 근데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와 베타라는 근을 가져요. 됐습니까? 이렇게 근을 가질 때 네. 근데 저 판별식을 사용했더니 판별식이 0보다 작아. 그 얘기는 저 주어진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이 실근이 아니고 허근이라는 뜻이죠. 그랬을 때
만약 마이너스 알파와 마이너스 베타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시오. 그러면 이게 답이란 얘기예요.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시오. 그러면 이게 답이란 얘기예요. 왜요? 여기서 배웠잖아요. 위에서 알파와 알파바. 여기서 알파와 베타는 느낌상 서로 켤레근이겠죠? 이게 허근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여기 있는 내용이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알파랑 베타가 허근을 갖는 켤레근일 때 그 알파 베타를 가지고 2차 방식 만들었을 때 A, B, C의 개수가 이렇게 나와 있다면 마이너스 알파와 마이너스 베타를 근으로 가는 2차 방정식은 다 똑같은데 1차항 개수의 부가 반대인 2차식이 만들어지고 역수 형태 근, 아까 위에 썼던 알파와 베타의 역수를 근으로 가는 2차 방정식 작성하려면 개수가 원래는 A, B, C 순이 아니건 A, B, C 순이 아닌 뒤에서 앞으로 거꾸로 배열되는 C, B, A 순으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는 걸 여기서 잠깐 설명을 통해서 보신 겁니다. 이 내용은 여기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3차 방정식 가도 마찬가지예요. AX제곱 플러스 AX 세제곱 BX제곱 CX 더하기 T. 이 방정식의 세계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자. 거기에 역수인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을 작성하시고 그러면 거꾸로 배워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위에 있는 개념과 같은 동일한 개념으로 그렇게 성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알아두면 뭐 절대적으로 얘만 시험에 나오지는 않죠. 맨날 저런 것만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지만 가끔 한 번씩 저런 게 얻어 걸릴 때 있거든요. 그러면 풀이를 급격히 줄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니까 알아둬서 절대 나쁠 건 없는 그런 내용이죠. 3차 방정식의 여러 가지 방정식 할 때 그 3차 방정식의 오메가에 대한 성질 할 때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거는 아직 거기까지 안 갔지만 네, 역시 앞쪽에서 미리 다루어서 나쁠 거 없어요. 뒤에 어차피 또 나오니까. 저 식을 보면 저게 오메가가 한 근이 되죠. 원래는 오메가라고 있는 건데 뭐 W 돼서 상관없어. 뭐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오메가를 대입하게 되면 근이니까요.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돼요. 여기까지. 근데 양변에 오메가 마이너스 1을 곱합니다. 그럼 오메가 마이너스 1 곱하기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을 분배하게 되면 이게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이렇게. 따라서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글씨가 이래.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여기까지. 이거와 이 식과 이 식 두 개를 충분히 잘 기억해 오셔야 되고 얘는 오메가의 고차식에 많이 쓰인다고 그랬죠. 얘는 오메가의 연속차식 아니면 어떤 식을 변형해야 될 때 그때 주로 저 식이 많이 쓰이죠. 자, 그리고 보니까 이 첫 번째 분수는 오메가 플러스 1 여기 오메가 플러스 1은 이 길로 넘어간 거잖아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같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분의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랑 같고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맨 앞에 있는 항과 맨 끝에 있는 항을 남기고 오메가를 넘긴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겠죠.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니까 1 플러스 1분의 오메가 세제곱의 제곱하면 6제곱이 되죠. 플러스 오메가의 4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에 오메가를 곱한 거고 플러스 1분의 오메가 8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의 제곱에다가 오메가 제곱을 더 곱한 겁니다. 6제곱에 제곱하면 8제곱이 되는 거니까. 플러스 오메가 5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에 오메가 제곱을 곱하고 더하기 1. 오메가 10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의 세제곱에다가 다시 오메가를 곱한 거겠죠.
자, 첫 번째 분수는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 남아요. 두 번째 분수는 어차피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니까 생략됐다고 보면 되겠죠. 그럼 얘도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 남아요. 얘는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1의 제곱 1, 그럼 2분의 1이 남습니다. 오메가 세제곱은 그냥 생략했다고 봅시다. 곱하기니까 뭐 더하기 빼기는 생략하면 안 되겠지만 곱하기는 생략해도 되잖아요. 그럼 얘도 곱하기니까 생략합시다. 그럼 남은 건 오메가 플러스 1분의 오메가 제곱인데 여기다 따로 쓸게요. 오메가 플러스 1분의 오메가 제곱인데 오메가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같죠? 이식 변형한 거예요. 분의 오메가 제곱. 약분하면 얘도 마이너스 1이 돼요. 네, 맨 마지막 거. 얘도 곱하기는 생략. 얘도 곱하기는 생략. 그럼 오메가 제곱 플러스 1분의 오메가.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얘 남기고 이거 넘어간 거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 약분하면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8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겠지요. 자, 요 식에 오메가를 대입하게 되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0 내려오면서 다시 이 식에다가 오메가 플러스 1을 양변에 곱합니다. 그럼 오메가 플러스 1 곱하기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0 곱하면 안 하니까. 그럼 좌변은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1은 0. 따라서 얘만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알아냈어요. 1번씩 정리할게요.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3 곱하기 오메가 제곱인데 식에 보면 오메가까지는 나와 있지만 오메가 제곱이 안 나와 있잖아요. 아마도 오메가 제곱을 오메가로 차수를 떨어뜨리는 2차를 1차로 떨어뜨릴 거면 요 식을 오메가 제곱으로 정리해서 오메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다가 오메가 마이너스 1 플러스 4 오메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됐죠? 그럼 일단 분모만 정리해 봅시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오메가, 플러스 3, 플러스 4 오메가, 마이너스 3. 이렇게 지워지네요. 됐죠? 그럼 남은 게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남네. 그치? 오메가 마이너스 1. 그럼 정리해보니까 오메가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죠? 근데 오메가 마이너스 1은 이렇게 하라는 뜻인 것 같은데 얘가 오메가 마이너스 1이 오메가 제곱분의 1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분모만 정리한 거고 위에 분자 1이 있었기 때문에 분자 1 갖다 붙이면 이런 모양이 되고 오메가 마이너스 1은 오메가 제곱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좌변식은 일단 이렇게 써진 겁니다. 근데 안 배웠으니까 뭐 강제로 이렇게 변형을 하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메가, 위아래 오메가를 곱합니다. 그럼 오메가 세제곱분의 오메가. 근데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었죠?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따라서 좌변은 마이너스 오메가, 우변은 A 오메가 플러스 B인데 AB가 실수라고 돼 있죠. 이 오메가는 허수인데 선생님 허수라고 안 나왔습니다. 이거 판별식 사용해 보시면 0보다 작습니다. 그럼 나와 있는 두 근이 모두 다 허근이기 때문에 오메가가 허근이라 실수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이 허수를 만들려면 따라서 좌변을 이렇게 쓸 수 있죠. 마이너스 1 곱하기 허수 플러스 0은 A 오메가 플러스 B. 좌우로 비교해 보면 A가 마이너스 1, B가 0. 이렇게 됩니다. 이 문제에서 원하는 AB 값은 다음처럼 구해져요. 자, 밑에 거. 이것도 아마 차수를 떨어뜨리라는 거였죠?
오메가 마이너스 2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마이너스 1 플러스 여기 잡아야 여기 오메가 마이너스 1이 오메가 제곱이잖아요. 그럼 1 마이너스 오메가는 이거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A 더하기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얘네 둘이 남기고 얘가 넘어간 거니까 분모가 오메가가 돼요. 이렇게 오메가 이거 분배합니다. 마이너스 2 오메가 플러스 2 여기다가는 오메가를 곱해요. 그럼 얘도 오메가를 곱해요. 그럼 분모는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이죠. 근데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은 플러스 1이 되죠. 그럼 여기는 A 오메가만 남아요. 얘는 이렇게 약분되고 3이 남겠죠. 그래서 오메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리해 봅시다. 오메가 있는 것. 얘랑 얘랑은 마이너스 오메가니까 얘랑 붙이면 A 마이너스 1 오메가 플러스 5. 얘가 B랑 같아야 돼요. B는 0 오메가 플러스 B. 왜? 실수니까 B가. 오메가는 헛수고 A, B는 실수니까. 이렇게 구분했을 수 있어요. 그러면 A 마이너스 1이 0이 되고 B는 5가 되므로 A 값은 1. 이렇게 A, B를 구할 수가 있죠. 어떤 전자제품 매장에는 지난달 A1 하는 노트북을 B에게 팔았어요. 이달에 노트북 가격을 올렸어. 그랬더니 판매량이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가니까 판매량이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총 판매 금액은 전에 비해서 12%가 감소했답니다. 그럼 이러한 규칙이 나타나려면 X값과 저기는 몇 퍼센트 올렸습니까? 라는 그 퍼센테이지 값과 노트북 가격이 얼마입니까?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전달인가요? 네, 지난달에 비해서 비교하는 거니까 지난달 그냥 인상 전을 봅시다. 올리기 전. 얘는 노트북 하나 가격이 A1. 판매 개수는 B개. 그럼 하나다 100만 원이야? 근데 10개를 팔았네? 그럼 1000만 원을 팔았겠죠. 판매 금액은. 그래서 A, B가 총 판매 금액이에요. A, B. 인상 전. 그럼 인상 후. 인상 후는 원래 A1 하던 거를 따로따로 해볼게요. 가격은 얼마인지. 그 다음에 판매 개수는 몇 개인지. 판매량. 따로따로. 가격은 원래 A1이었죠. 근데 올렸어요. 금액을 더했다는 얘기죠. 더했습니다. A1에 대한 X%, 100분의 X. 그럼 쓰고 나면 이 A가 지금 공통인수 처리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공통인수? A를 묶어내요. 인수분해 하듯이. 그럼 남는 게 1 플러스 100분의 X가 남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이거 잘 봐도 항상 이런 식이야 보면. 항상 그래. 항상 그래. 만약에 원금액이 X1짜리가 금액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걸 15%를 올렸어. 그럼 이번에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매번 이렇게 계산하면 굉장히 번잡스러운 일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X를 묶어냈더니 1 플러스 100분의 15. 그럼 이 중간을 생략하고 이제 바로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죠, 지금. 이 중간 과정은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원가에 몇 퍼센트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매겼습니다. 할 때 그 정가를 계산할 때 보통 이런 식의 계산이 된다는 얘기죠. 됐어요? 그래서 X1의 R% 증가라는 개념이 성립하면 X 가로 1 플러스 100분의 R. 이게 공식이에요. R% 증가. 그러면 X1의 R% 감소. 그럼 공식은 X 가로 1 마이너스 100분의 R. 이게 공식이에요. 네, 자주 쓰일 테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판매량 계산할 때가 지금 그 내용이 아닐까요? 원래 판매량은 B개를 팔았어요. 근데 판매량이 줄었죠. 얼만큼 줄었냐면 원래 판매량의 2x%, 100분의 2x가 감소, 빼야 돼요.
그럼 2번 b를 뺄 거 아닙니까? 인수분해 하듯이? 그럼 1 마이너스 100분의 2x. 그렇잖아요. 이런 내용이잖아. 이 내용. 원래 b 2x%만큼 감소. 일일이 계산이 귀찮네? b 가로 1 마이너스 100분의 퍼센테이지 2x.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죠. 중간 과정 생략하고 이제 앞으로는 좀 빠르게 쓰실 필요가 있다. 어찌되었든 따라서 인상 후 총 판매 금액 여기를 계산하라면 얘랑 얘랑 곱한 거 아니겠습니까? AB 가로 1 플러스 100분의 x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2x 이렇게 되겠네요. 자, 결론은 인상을 했더니 AB 1 플러스 100분의 x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2x 이게 인상한 후에 총 판매 금액이에요. 그 총 판매 금액이 지난달에 비하여 AB에 비하여 12% 감소했다. 무슨 말이에요? 지난달 금액에 100분의 몇 퍼센트만 남았다는 얘기죠? 88%가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치. 이것도 원래 계산이 이렇죠. AB 빼기 AB 곱하기 100분의 12 이거잖아요. 이게 이거예요. 네. 되었다 이런 거네요. 그럼 여기는 AB 지우시고 미리 양변에 만을 곱합시다. 만을 왜 곱해요? 그러면 여기 100분배, 여기 100분배 하려고. 그럼 여기 100분배하면 100 플러스 x, 여기는 100 마이너스 2x, 여기 만 곱하면 100 없어지고 8800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네. 분배해 봅시다. 저 분배하면 1한 다음에 0이 4개 붙죠. 그 다음 마이너스 2000x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200x 플러스 100x가 마이너스 100x 마이너스 2x 제곱은 8800 넘어가면 2x 제곱 플러스 100x 넘어가면 마이너스 1200 양변 2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50x 2로 나누면 마이너스 600 0 얘는 60, 10 플러스 마이너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60 또는 10 근데 마이너스 60%는 아니질 거 아니에요. 저 x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네. 10% x는 10 그래서 x는 얼마입니까? 10% 올렸다는 얘기죠. 가격을 10% 올렸더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손해보고 있던 거죠. 결국은 잘못 올렸다가 손해본 거예요. 노트북 가격은 이달 노트북 가격은 얼마입니까? 원래 노트북 가격이 A1이었잖아요.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이게 이달 노트북 가격이에요. 그럼 가격은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10 약분하면 10분의 1 1.1이죠. 그래서 1.1A 뭐 분수로 써도 괜찮아요. 10분의 11A 이렇게 써도 되고 1.1A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자, 오른쪽 그림 같이 한 변 길이가 1인 정오각형에서 두 대각선 AC 그 다음에 BE 자, 정오각형이에요. 이거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중3 때 거쳐서 많이 배웠던 건데 이렇게 대각선을 계속 긋다 보면 별 모양이 나오죠? 그럼 이렇게 되면 내부에 있는 이 도형도 정오각형이고 정오각형의 한 내각 크기는 108도이며 108도가 3등분 돼서 36, 36, 36 그럼 이건 2등변 삼각형 36, 이게 72, 72 여기 2등변? 그럼 얘도 2등변 그렇죠? 얘도 2등변 얘도 2등변 굉장히 비슷한 도형이 많아요. 얘도 2등변 얘랑 같은 도형 이렇게 2등변 이렇게 2등변
그것뿐 아니야. 닮은 도형. 얘도 이등변인데 아까랑 닮은 도형. 이등변. 얘랑 또 이등변. 닮은 도형. 뭐 이런 느낌. 또 얘도 닮은 도형. 그러니까 곳곳에 닮은 도형, 합동 도형이 막 산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질이 워낙 많아서 써먹을 수 있는 것도 많아요. 근데 지금은 여기를 1로 잡고 여기를 A를 보고 여기를 B로 봤을 때 A, B의 길이의 값을 직접 구하라는 겁니다. 이게 1이면 얘네 얼마입니까? 를 물어본 거죠. 닮은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처음에 있는 이 삼각형과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은 둘 다 이등변이며 닮은 도형입니다. 그렇겠죠? 네. 왜냐면 이 각도가 108도, 36도, 36도. 얘도 얘가 108도, 여기 36도, 36도. A의 닮음이 성립해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변기를 정리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이 조그만 삼각형, 여기 큰 건 그려져 있으니까 이 조그만 거를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등변 이렇게 돼 있는 삼각형. 여기가 지금 A, B, 여기 F, F, 여기 A, 여기 B 뭐 이렇게 봅시다. 그럼 AB의 길이가 지금 1인 상태잖아요. 그 BF의 길이가 여기가 A인 상태예요. 맞습니까? 근데 보세요. 이 길이가 1이죠. 우리는 큰 삼각형에 이쪽 변, 1에 대응하는 변이 A인 건 알겠죠? 근데 여기 아랫변, 조그만 삼각형의 긴 변인 1에 대응하는 이 변을 A 플러스 B로 두기에는 문자가 2개라 시간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문자가 2개라 좀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봤더니 이거 아까 선생님 2등변이라 하지 않았나? 2등변이죠. 36, 72, 72 2등변이에요. 그럼 이게 1이면 얘도 1이구나. 근데 비례가 성립해요. 이변 대 이변, 짧은 변 대 긴 변, 1 대 A 플러스 1은 짧은 변 대 긴 변, A 대 1의 비율이 성립한다. 비례식 A제곱 플러스 A는 1과 같고 넘어가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은 0이 되며 그때 A값을 구하면 인수분해 안 되고 2차 방식에 근해 공식을 집어넣으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1 마이너스 4AC 1 더하기 4 5 근데 보나마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는 변의 길이 엄수란 얘기잖아요. 그럴 리 없으니까 A 길이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가 될 것이고 B는 좀 전에 구했잖아요. 1이라고. 2변 2번 같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A, B의 길이를 각각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